2000년 오사카의 밤은 축제처럼 빛나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붉은 등불이 흔들리고 왁자지껄한 인파 속에서 한국인 부부 김민준과 이지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준의 손에는 빈티지한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지혜의 해맑은 미소를 담기 위해 셔터를 끊임없이 눌렀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다. 지혜야,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지혜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결혼 생활도 이 사진처럼 아름다울 거야.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반짝였다. 이 완벽한 순간이 곧 영원히 사라질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오사카의 명물 도톤보리를 거닐었다. 밤이 깊어지자 인파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들은 조용하고 운치 있는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지혜에게 우리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보자고 속삭였다. 지혜는 그의 제안에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골목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에게는 낭만적인 모험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길을 잃은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낡은 신사 앞에 멈춰 섰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그림자 같은 남자들이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민주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들어 그들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왠지 모르게 수상해 보여.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가 중얼거렸다. 지혜는 조금 불안한 듯 그의 팔을 잡았다. 그냥 가자, 민준 씨.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 순간 민준의 카메라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렌즈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은 산산이 부서졌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 민준과 지혜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까 지나가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살기가 느껴졌다. 민준은 무심코 셔터를 눌렀던 행동이 그들에게 발각되었음을 직감했다. 카메라를 내놔!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은 지혜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카메라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남자의 발이 카메라를 짓밟았다. 렌즈와 몸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여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누구야?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남자들이 지혜를 끌고 가려 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숫자가 너무 많았다. 어두운 골목길에 희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곧 깊은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다. 8회의 시간이 흘렀다. 2008년의 오사카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 밤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사카 경찰서의 사토 형사는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 8년간 미제 사건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건은 바로 한국인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었다. 수많은 단서가 있었지만 그들은 증발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는 자신을 탓하며 서류철을 넘겼다. 그때 그의 후배 형사가 들어와 낡은 카메라를 건넸다. 선배님, 도톤보리 골목가 하수구 공사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요. 사토는 카메라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렌즈는 깨져 있었지만 몸체는 익숙한 모양이었다. 그는 8년 전 그를 괴롭혔던 그 사건이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사토는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후배 형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카메라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기적적으로 멀쩡했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데이터 복구 전문가에게 보냈다. 며칠 후 복구된 데이터가 담긴 USB를 받아든 사토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USB 안에는 8년 전 그날의 오사카 풍경과 민준, 지혜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일에는 끔찍한 비명이 담긴 영상이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야 찾다니. 사토의 눈에 회한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지난 8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죄책감을 마주해야 했다.
사토는 복구된 영상을 혼자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아픔이자 희망이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민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민준의 누나 박설아는 오랫동안 그들의 소식을 기다려왔다. 변호사가 된 그녀는 동생 부부를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반드시 살아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사토는 그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8년 전에 실종된 김민준 씨의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설아는 전화를 붙잡고 숨을 멈췄다. 정말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이라도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듯 떨렸다. 며칠 후 설아는 오사카로 날아와 사토와 만났다. 사토는 그녀에게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설아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민준과 지혜의 행복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오사카의 명소를 다니고 길거리 음식에 행복해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들이었다. 설아는 그 영상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지혜야. 그녀는 동생 부부의 행복했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그 파일이 단순한 여행 영상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충격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마지막 영상은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고 민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혜의 비명소리. 그 뒤로 민준과 지혜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영상은 렌즈가 깨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멈췄다. 설아는 충격에 휩싸여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준과 지혜는 납치된 것이었다. 이제껏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그녀는 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 영상은 시작일 뿐이었다. 민준과 지혜의 운명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좋아요. 이 영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설아와 사토 형사는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남자들의 옷차림과 행동 양식은 그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님을 시사했다. 특히 민준의 카메라를 짓밟고 부수는 행위는 그들이 카메라에 담긴 어떤 것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다. 사토는 8년 전 수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당시 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상했어. 이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 사토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설아는 그런 사토를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돼요. 그녀의 말에 사토는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민준과 지혜의 흔적을 쫓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는 것. 사토는 오사카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중에서도 그림자 교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그들의 행동 양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교단은 오사카의 경제계, 심지어 정치계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고 있었다. 사토는 지난 8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그림자 교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어요. 그들을 추적하려 했던 형사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았죠. 사토의 옛 동료가 그에게 경고했다. 설아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일본 법률과 형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녀는 사토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단의 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범죄 기록,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토는 다시 한번 민준의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다. 그는 영상의 깨진 부분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배경을 포착했다. 흐릿하지만 오사카의 특정 건물과 상점이 보였다. 사토는 즉시 오사카 시내의 8년 전 지도를 구해 그 장소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오사카의 한 오래된 상가 골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사토는 한숨을 내쉬며 절망에 빠졌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형사님, 8년 전 건물과 현재 건물이 다르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처에 분명 무언가 남아있을 거예요. 설아와 사토는 골목 주변의 옛 가게의 주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을 아꼈다. 그 일에 대해 말하면 위험해진다는 경고만 되돌아왔다. 설아는 좌절했지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때 그 젊은 남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늘 그 골목을 드나들었지. 이상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할머니의 증언은 그림자 교단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교의식?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설아는 의문을 품었다. 사토는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교단의 행적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특정 장소를 이용했고 그 장소들은 대부분 낡고 버려진 건물들이었다. 사토는 8년 전의 수사 기록을 다시 뒤져보았다. 그는 그림자 교단이 연루된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관광객이거나 외지인들이었고 사건 현장에는 늘 붉은색 천이 발견되었다. 붉은 천. 할머니가 말씀하신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사토는 직감했다. 그는 설아와 함께 교단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낡은 창고 건물을 찾아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바닥에는 붉은색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그들의 종교의식인가 봐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창고 안에서 민준과 지혜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은 낡고 발해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선명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 날짜는 설아는 사진에 적힌 날짜가 민준과 지혜가 실종된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왜 이들의 사진이 여기에 있지? 단순히 납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을 노린 건가? 설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사토는 창고 한쪽에 놓여 있는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민준의 카메라에 달려있던 낡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다. 열쇠고리에는 JK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 열쇠고리는 민준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결혼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민준이가 이 열쇠고리를 잃어버릴 리가 없는데 설아는 깊은 의문에 빠졌다. 그들은 열쇠고리에 적힌 이니셜 JKK를 단서로 추적을 시작했다. 사토는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았지만 JKK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설아는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소리를 질렀다. 이니셜이 아니라 지명일 수도 있어요. 일본의 지명 중 JKK로 시작하는 곳이 있을까요? 사토는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오사카 근교의 작은 마을 조코쿠라는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그림자 교단의 비밀 은신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조코쿠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오사카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하지만 마을 전체에 새우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 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해 경계심이 많았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회피했다. 설아와 사토는 더욱 수상함을 느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들을 몰래 부르며 말했다. 그들은 이 마을의 신이야. 그들의 눈을 피해서는 안 돼. 노인의 말은 그들의 존재가 이 마을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노인의 조언을 따라 마을을 조용히 탐색했고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신사를 발견했다. 신사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붉은 천들이 곳곳에 매달려 있었다. 신사 안쪽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설아와 사토는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은 낡은 창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였다. 지하 공간은 수많은 방들로 나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마약 제조 시설, 위조 서류 제작소 등
교단의 범죄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곳에 숨어 있었다니. 사토는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때 한 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는 덥수룩했다. 하지만 설아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설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설아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민준의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지혜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했고 얼굴에는 창백한 빛이 감돌았다. 지혜야. 설아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흔들었다. 그때 민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그녀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누나,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8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지하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토는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사토는 소리쳤다. 민주는 지혜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는 듯 했다. 못 가. 내가 못 지켰어. 민주는 절망에 빠진 듯 중얼거렸다. 설아는 민준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정신 차려, 민준아. 지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설아는 사토와 함께 민준과 지혜를 부축했다. 그때 통로 끝에서 교단의 조직원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나가려고? 어림없지. 그들은 비웃으며 그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사토는 권총을 꺼내 교단원들과 맞서 싸웠다. 설아는 민준과 지혜를 데리고 다른 통로로 도망쳤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혜가 이렇게 됐어. 그는 울먹였다. 설아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세운 소리야, 납치된 거잖아. 설아는 민준의 말을 부정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야. 민준은 힘겹게 말했다. 그들은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헤쳐나갔다. 설아는 민준의 말을 곱씹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야.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멈춰섰다. 이리로 가. 여기가 출구야. 그의 눈빛은 8년 전의 밝은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설아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를 믿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 그때 교단의 조직원들이 다시 나타났다. 민준은 설아에게 소리쳤다. 누나, 먼저 가! 내가 시간을 벌게!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밀어내고 통로를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민준은 교단원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예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만해. 너희들의 계획은 실패했어. 그는 교단원들에게 소리쳤다. 교단원들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설아는 민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아,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민준은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누나.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혜를 부탁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교단원들과 맞섰다. 민준이 시간을 버는 사이 설아는 지혜를 부축하고 지하 통로를 빠져나왔다. 바깥은 이미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사토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준이 걱정되었다.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어디 있죠? 그녀는 사토에게 물었다. 사토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지혜 씨를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설아는 지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지혜를 부탁해. 그 말은 민준이 스스로를 희생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 설아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지혜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설아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날 우리가 골목에서 봤던 남자들, 그들은 그림자 교단이었어요. 그들은 마약 거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민준 씨가 무심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바람에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납치했고 민준 씨의 카메라를 부셨어요. 하지만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멀쩡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고 설아는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구나.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우리 둘 중 한 명만 살려주겠다고. 민준 씨는 나를 선택했고 교단은 민준 씨에게 그림자 교단의 일원이 되라고 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 씨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설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은 납치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교단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 순간 사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민준 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사토에게 물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사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하 공간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교단의 자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절망에 무너져 내렸다. 지혜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향해 있었다. 민준 씨, 민준 씨. 지혜는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설아는 민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누나, 지혜를 부탁해. 그 말은 그가 자신에게 지혜를 맡긴다는 의미였다. 민준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혜의 안전을 확인하고 교단이 다시는 그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과 함께 사라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설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동생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토와 함께 그림자 교단의 잔당을 모두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민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민준이의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설아와 사토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그들은 교단에 숨겨진 자금과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교단과 관련된 정치인, 기업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일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토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기자회견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8년 전 오사카에서 사라진 신혼부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희생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악을 뿌리 뽑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사토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 그림자 교단은 철저하게 해체되었다. 교단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낱낱이 밝혀졌다. 오사카는 8년 만에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희생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설아는 민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책을 썼다. 책의 제목은 그림자가 된 사랑이었다. 책이 출간된 후 설아는 지혜를 찾아갔다. 지혜는 여전히 민준의 부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삶의 의욕을 잃은 듯했다. 설아는 그런 지혜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혜야, 민준이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너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민준이도 분명 마음 아파할 거야.
설아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없는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설아는 지혜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민준이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한편 사토는 은퇴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지하 통로를 다시 찾아갔다. 경찰은 이미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그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때 그는 통로의 한 구석에서 낡은 카메라의 렌즈 조각을 발견했다. 그 렌즈 조각은 민준의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던 것이었다. 렌즈 조각을 발견한 사토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주변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USB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8년 전 그가 설에게 건넸던 USB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설마? 사토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나의 사랑 지혜에게 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지혜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지혜야,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너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있겠지? 나는 너를 위해 이 길을 선택했어. 너를 지키는 것, 그게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으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슬픔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사토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구나. 영상 속 민준은 교단에 들어간 후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단은 그에게 지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교단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혜를 구출할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교단이 자신을 영원히 묶어두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여 교단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지혜야, 이 모든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내가 없어도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너의 행복을 바라며 이 세상의 빛이 될게. 민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영상을 껐다. 사토는 이 USB를 지혜에게 건네야 할지 망설였다. 이 영상은 지혜에게 위로가 될 수도 더 큰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지혜에게 이 USB를 건네기로 결심했다. 이건 그녀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사토는 지혜를 찾아가 USB를 건넸다. 지혜는 USB를 열어 민준의 마지막 영상을 보았다. 민준의 사랑이 담긴 영상에 지혜는 오열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민준 씨, 민준 씨. 지혜는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화면을 쓰다듬었다. 설아는 그런 지혜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민준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남았고 이제 지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다. 민준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지혜는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사랑했던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고 민준이 꿈꾸던 삶을 대신 살아가기로 했다. 설아는 지혜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지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었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준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지만 그의 사랑은 지혜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다. 민준아, 나는 네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네가 나에게 준 사랑을 잊지 않을게. 세월이 흘러 지혜는 민준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진들을 벽에 걸어두고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민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사랑을 기록했다. 사진관의 이름은 민준과 지혜의 카메라였다. 사람들은 사진관을 찾았고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지혜는 민준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지키며 살아갔다. 민준 씨,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이제 지혜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민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민준의 희생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때로는 민준의 카메라를 들고 그가 찍었던 오사카의 거리를 거닐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오사카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민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의 민준 씨.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과 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 희생, 그리고 사랑의 복잡한 본질을 탐구하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민준의 희생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지혜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지혜는 민준이 남긴 마지막 영상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 화면은 깨지고 흔들렸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혜야, 이 모든 것이 널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야. 이 카메라, 마지막으로 켜두고 갈게.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영상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의 렌즈를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혜의 눈에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민준이 카메라의 플래시를 의도적으로 터뜨려 주변의 특정 장소를 비춘 것이었다. 이건 단서야. 민준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 지혜는 직감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플래시가 비춘 장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영상 속에서 플래시가 비춘 장소가 오사카 외곽의 오래된 폐공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그림자 교단이 불법 무기를 제조하는 비밀 기지 중 하나였다. 민준은 교단에 들어간 후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이 단서를 남긴 것이었다. 지혜는 이 사실을 사토 형사에게 알렸다. 사토는 곧바로 경찰 병력을 이끌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민준 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긴 단서입니다. 절대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사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경찰이 폐공장을 포위하는 동안 지혜와 설아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때 지혜는 문득 민준이 마지막으로 켜두었다는 카메라를 떠올렸다. 그녀는 사토가 찾아주었던 민준의 카메라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카메라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지만 작은 틈새에 숨겨진 또 다른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 교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지혜는 오열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교단에 들어갔어. 그들은 나를 이용해 너를 찾으려고 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영상 속 민준은 자신이 교단에 들어간 후 어떻게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어떻게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단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나는 너의 행복을 보며 웃을 수 있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때 폐공장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사토는 무전을 통해 교단이 자폭하려 합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라고 소리쳤다.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은 그들과 함께 사라지려고 했던 것이다. 안 돼, 민준 씨. 지혜는 절규했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 폐공장으로 달려갔다. 민준 씨,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설아는 지혜를 말렸지만 지혜는 민준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듯했다. 지혜는 폭발의 잔해 속에서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다. 지혜는 온몸에 힘을 다해 잔해를 들어 올렸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흔들었다. 민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혜야, 여긴 왜?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나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당신의 사랑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지혜는 오열하며 민준을 안았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지혜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지혜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의 사랑은 이 모든 비극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그는 지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은 지혜의 삶에 영원히 새겨졌다. 지혜는 민준의 마지막을 지켰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의 승리였다. 민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은 지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혜는 민준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그의 사랑을 되새겼다. 지혜야,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내가 없어도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너의 행복을 바라며 이 세상의 빛이 될게. 지혜는 민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사랑했던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민준의 사랑은 그녀의 삶에 영원히 살아 있었다. 민준의 희생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왔다. 지혜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사랑했던 카메라를 들고 그가 꿈꾸던 사진작가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의 사진에는 민준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남긴 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지혜의 다짐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사토는 은퇴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지혜에게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를 건네준 후 조용히 오사카의 거리를 거닐었다. 그는 민준과 지혜가 함께 걸었던 도톤보리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민준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의 의미를 되새겼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이 도시를 구했습니다. 사토는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설아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혜와 함께 민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매달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준의 사랑과 희생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몇 년 후 지혜는 오사카의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신혼여행지였던 오사카에서 민준의 흔적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었다. 사진관의 이름은 민준과 지혜의 추억이었다. 그녀는 사진관 한쪽 벽에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어두고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사랑을 기록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민준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지키며 그가 바라던 삶을 살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준 씨,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혜는 민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녀의 삶은 민준의 사랑으로 인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민준과 함께했던 오사카의 거리에서 그들의 마지막 사진을 다시 찍었다. 그녀는 빈 공간에 민준의 모습을 합성하여 그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사진 속에서 민준과 지혜는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과 지혜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민준의 희생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